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철학이란 무엇인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철학이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철학은 우리네 인생에서 그렇게 긴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인생 끝까지 완전히 만족스럽게 풀리지는 않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했죠. 인간에게 만족이란 없다고요. 대개 사람들이 생존에만 매달리다가 철학을 알기도 전에 저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심지어 생존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백만장자까지도 재산을 어떻게 하면 더 불릴 수 있을까 골똘하다가 생을 마감하지요. 철학은 물질의 저 반대편에 있는 순수한 정신적인 영역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생명 유지와 연관되고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은 물질의 문제이고 가치적으로 볼 때 가장 낮은 가치입니다. 반면에 철학은 인생에서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정신의 영역이고 최고도로 높은 가치입니다. 생존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인간이 생존 문제에만 몰두하게 되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수천 개의 단어를 수화로 구사할 수 있는 침팬지가 있고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앵무새가 있지만 인간은 어디까지나 우주에서 가장 지성적인 동물이고 사고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가진 유일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자연, 하느님, 창조주 혹은 조물주가 인간에게 부여한 정신적 능력을 발휘하는 삶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에 가장 어울리는 삶이 아닐까요? 그러면 철학이란 무엇일까요? 이 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우선 철학은 우주에 대한 진리 탐구 작업이라고 잠정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철학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 그리고 철학을 전공하는 철학자들까지도 철학이 정확히 뭔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또는 그 이전에 파르메니데스, 헤라클리토스, 현대의 실존 철학인 사르트르, 하이데거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철학들이 있지만 지각기 다 다르고 같은 철학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영원한 이데아를 말하고자 했고 또 스피노자는 우주는 신이고 자연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반면에 현대의 영미권 철학에서는 철학이 우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그 철학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또 문법에 맞는지 검토해만 한다는 커다란 흐름도 있습니다. 심지어 철학은 여러 글쓰기 중에 하나의 글쓰기에 불과하고 대화 방식의 하나라는 철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철학은 계속 변화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을 전공으로 하면서도 철학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스운 일이죠. 이것은 물리학이나 수학, 사회학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저는 여기서 철학이 무엇인지 말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변화해왔던 철학의 밑바닥에 놓인 불변의 공통성을 잡아내어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철학자의 야망은 진리의 획득이라는 것입니다. 종교하면 종교의 가장 높은 곳에 하느님이 있듯이 철학의 가장 높은 곳에 진리가 있습니다. 철학의 신은 진리인 것입니다. 철학을 필로소피라고 하는데 필로소피의 의미는 진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철학하는 태도 역시 진리에 대한 사랑의 태도이죠. 철학자는 무엇보다도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갈망합니다. 그렇게 진리를 사랑하는 태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나는 스승 플라톤을 사랑하지만 그보다 더 진리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이데아가 무지개 저편 너머에만 존재한다는 플라톤의 견해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뒤엎고 이데아는 바로 우리 눈앞에 여기저기 다 존재한다고 했죠. 그리고 중세의 지동설을 주장한 브루노는 지구가 돈다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화형당했습니다. 갈릴레오도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재판을 받았고 겉으로는 굴복했지만 속으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했습니다. 본래 철학자는 가족이나 고향, 국가 그 어떤 경계든 다 초월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믿는 진리일지라도 철학자가 보기에 그게 진리가 아니라면 바로 거부할 것입니다. 현대 철학자 니체는
포도주 산지가 고향인 사람이 포도주를 싫어하는 것이 자유정신이라고 했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거미가 자신의 밥줄인 거미줄을 뜯어내 버리는 것이죠. 자기만의 창조적 진리, 즉 진리가 그 어떤 것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철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철학자들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제도를 두둔했죠. 본성적으로 노예인 사람은 우리가 노예로 마땅히 부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치 시대의 하이데거는 유대인을 학살했던 나치의 정신을 진심으로 두둔했습니다. 철학자도 인간이 난 시대적 한계를 초월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의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의 철학자가 믿는 진리가 다음 세대에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철학자들이 진리를 찾아 헤맸고 진리를 찾았다고 믿었고 자신의 진리만이 진리라고 독단적으로 주장했지만 그것은 곧바로 그의 제자에 의해서 반박되고 다른 것이 진리라고 주장되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관계가 그렇죠. 그래서 철학의 역사를 보면 제자가 스승을 배반한 반역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칸트가 데카르트를 배반했고 헤겔이 칸트를 배반했으며 포에르바흐가 헤겔을 배반했습니다. 현대 철학의 주류를 현상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현대 유럽 철학의 시조는 훗설이고 현상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상학을 이어받은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훗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훗설이 한탄하면서 내 제자는 진정한 제자는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훗설은 예를 들면 우리 속의 순수 의식의 본질을 탐구하려고 했는데 그의 제자였던 하이데거는 존재를 탐구하려고 했고 또 훗설의 다른 제자인 쉘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감정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철학의 최종 종점을 얻고 진리를 찾아 헤매는 방황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끝없는 방황, 끝없는 사색의 길이 철학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철학이 아닌 철학하는 활동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철학은 인간이 가진 최고의 능력, 정신적 능력의 발휘이고 답을 찾지는 못해도 정신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높은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결정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는 없고 각자의 관점만이 있다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이걸 관점주의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나 인간이 찾을 수 없으니 진리는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주의 창조자, 신, 절대자, 하느님은 진리를 알고 있지만 인간 그 누구도 알아낼 수 없고 그럴 능력도 권리도 없다는 말이 오히려 타당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철학이 무엇인가 말씀드렸고 철학이란 진리를 사랑하는 태도이고 철학의 역사는 진리를 찾아서 반역까지도 서슴지 않는 역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